최삼식의 이름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박태호가 돈으로 덮어버린 모든 죄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박태호는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휴대전화 화면에는 최삼식의 이름이 떠 있었고 이어진 녹음에서는 그가 죽기 전 경찰서에서 아내 홍영실과 나눈 대화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박태호의 협박 때문에 거짓 자백을 하려 했다는 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가 애써 덮었다고 믿었던 진실이 죽은 사람의 목소리로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어요. 누구야, 너? 박태호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상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변조돼 있었고 짧은 한마디만 남겼어요. 최삼식 녹음 파일 없애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태호는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지 못했어요. 방금 들은 말이 끝났는데도 최삼식의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화면을 다시 눌러도 통화는 이미 종료돼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통제했다고 믿었던 최삼식이 녹음 파일 하나로 자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박태호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고 있었어요. 태호는 와인을 따르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에서 살인 혐의가 지워진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값이라고 여겼거든요. 결국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군. 그 말이 끝난 직후 최삼식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태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바로 그 순간 가장 두려워했던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돌아온 거예요. 방금 전까지 느긋하게 들고 있던 와인잔은 책상 위에 멈췄고 태호의 시선은 휴대전화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끊기자마자 박태호는 강 실장과 윤 형사를 급히 불러들였어요. 두 사람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는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평소와 다른 태호의 얼굴을 살폈고 윤 형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묻지 않은 채 지시를 기다렸어요. 최삼식 휴대전화. 반드시 찾아. 잠시 말을 멈춘 태호는 두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를 쓰든 상관없다. 태호는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계산이 녹음 한 줄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거칠게 사람들을 몰아붙였는데요. 불안할수록 목소리는 더 낮고 차가워졌어요. 숨겼어요. 윤 형사는 곧바로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 돌아섰어요. 강 실장은 그대로 남아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늘 상대보다 먼저 계산하고 문제가 생겨도 돈과 권력으로 밀어붙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누가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강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태호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백진주와 윤정, 제임스 리는 최삼식의 휴대전화를 다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견한 것은 삼식이 경찰서에서 영실과 나눈 통화 녹음이었어요. 그 안에는 박태호의 협박 때문에 자백하려 했다는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주는 그 녹음만으로도 삼식이 살인자로 몰린 과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느꼈지만 윤정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통화 녹음이 이것 하나뿐일 리가 없어요. 더 단서가 나올 수 있어요. 한편 유나는 짐을 챙기러 집에 찾아갔습니다. 유나는 이미 아델가에서 생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삼식의 장례가 끝났고 자신은 박태호에게 받은 보상과 약속을 붙잡은 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영실은 그런 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돌리려 했는데요. 유나야, 이제라도 안 늦었구나. 최유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지만 곧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든 거짓 증언도 장례를 외면한 선택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듯 했어요. 장례식 끝났으면 됐잖아. 엄마도 이제 잊고 살아. 영실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딸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확인하듯 한동안 바라봤어요. 삼식의 죽음을 돈으로 덮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버린 유나를 앞에 두고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못했었거든요. 아버지 죽음도 돈이면 다 끝나는 거냐? 유나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물러나면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박태호에게도 버려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보다 자신의 생존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난 살아야 해. 살아남으려면 박태호 편이어야 해. 영실은 더 이상 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절연을 선언했지만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은 유나가 스스로 돌아오길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유나는 장례가 끝났으니 잊으라고 했고 영실은 그 한마디로 남아있던 기대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여기부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정란은 협박 전화를 받은 박태호를 찾아갔습니다. 최삼식의 녹음 파일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자 얼굴이 굳었어요. 끝났다고 믿었던 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란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경찰에 잡혀가는 거야? 태호는 정란의 두려움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지만 드러낼 수 없었어요.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고 파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란까지 흔들리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더 줄어들었으니까요. 겁먹지 마. 말은 단호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란은 그 움직임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태호가 자신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박현주는 스스로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태호 앞에 선 현주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았어요. 박민준이 있는 한자신은 완전한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직접 선택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박민준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후계자는 저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태호는 현준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아들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를 살피듯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준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자리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갑자기 욕심이 생겼군. 현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자리가 새로 생긴 욕망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에게 돌아와야 했던 몫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욕심이 아닙니다. 원래 제 자리입니다. 태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찾아와 후계자 자리를 요구하는 상황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 데가 없이 그 자리를 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 대신 넌 뭘 해줄 건데? 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거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물러나지 않고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 유일하고 완벽한 아버지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현준이 원하는 것이 박민준을 밀어내고 자신만 남는 것이라면 그 욕망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시키는 일도 하겠군. 현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침묵이 회장실 안에 남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래는 그 순간 시작됐어요. 김단희는 강 실장을 찾아갔습니다. 박태호 곁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강 실장이 여전히 그를 믿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회장님 아직도 믿습니까? 강 실장은 흔들림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모셨습니다. 단희는 준비해온 USB를 건넸어요. 강 실장이 파일을 확인하자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 계좌와 그 계좌에서 빠져나간 비자금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기록 앞에서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단희는 강 실장의 반응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남은 이름과 돈의 흐름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이건 회장님의 마지막 희생양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회장님은 당신까지 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 모셨다는 믿음과 자신의 이름으로 남은 비자금 내역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태호가 위험해지는 순간 책임을 떠넘길 사람이 자신일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어왔고 그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박태호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태호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같은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상은 준비됐습니까? 태호는 이를 악문 채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태호가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최삼식은 죽기 전에 혼자 녹음한 게 아닙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호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녹음 파일 하나만 없애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의 말은 다른 사람이 그 과정에 있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퍼졌는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백진주 쪽에서는 제임스 리가 삭제된 데이터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어요. 윤정과 진주는 화면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끊어진 소리 사이로 아주 짧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박태호 회장이. 그리고 다시 끊겼습니다. 진주는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고 박태호는 끊어진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자신의 비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